안녕하세요. 오늘 코스피가 1.35%나 급락했습니다. 이른바 검은 월요일이라는 말까지 나오던데요. 갑작스러운 시장 충격에 다들 좀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심상치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야말로 투자 심리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죠. 이게 단순히 하루 이틀 조정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하락폭도 그렇고 그 배경도 좀 예사롭지 않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 최근 한국 증시를 이렇게 뒤흔드는 현상에 뿌리를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러 국내 보고서랑 기사들을 쭉 봤는데요.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게 있더군요. 바로 미국과 중국 간의 반도체 갈등 심화. 네, 이 자료들 바탕으로 해서 당신이 꼭 아셔야 할 핵심 정보, 그리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깊이 있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아마 가장 궁금해하실 두 분이 그거겠죠. 이 하락이 그냥 일시적인 충격일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될 더 큰 흐름의 시작일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오늘 저희 대화를 통해서 이 복잡한 상황의 맥락을 좀 잡으시고 또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맞습니다. 그냥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명확하게 딱 이해하시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끔요. 그게 저희가 하려는 분석이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네. 오늘 시장 하락의 직접적인 도화선, 역시 그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 소식이었어요. 보고서들을 보면서 제가 좀 궁금했던 게 그 VEU 관련 내용이었는데요. 왜 그 변화가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을 줬는지 딱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핵심적인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의 중국 공장에 부여했던 VEU, 그러니까 검증된 최종 사용자 자격을 사실상 철회하기로 한 거, 이게 결정타였죠. VEU요? 네, VEU라는 게 그동안은 뭐랄까 특정 수준의 미국산 반도체 장비나 기술을 중국으로 들여올 때 건별로 허가받는 게 아니고요. 포괄적으로 승인해주는 일종의 신속 통로 같은 거였거든요. 아하, 일종의 프리패스 같은 거였군요. 그렇죠. 일일이 심사받는 번거로움 없이 첨단 장비를 비교적 자유롭게 반입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딱지를 떼겠다. 네, 이제 그 신속 통로가 막히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VEU 목록에서 빠진 특정 기술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중국 공장에 넣으려면요, 건별로 미국 정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만 해요. 아, 건별로요? 네, 당연히 허가 절차가 훨씬 까다로워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또 심사 과정에서 아예 불허될 가능성도 있고요. 다만 기업들이 좀 대비할 시간을 주려고 당장 시행하는 건 아니고 120일간의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120일 시간이 익힌 하게만 결국엔 규제 문턱이 엄청 높아지는 거네요. 어떤 장비가 대상이 될지, 허가 기준은 또 어떨지 이것도 아직 좀 불확실하고요. 그러니 시장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군요. 구체적으로 시장 반응은 어땠나요? 즉각적이고 아주 강력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스피 지수가 1.35% 하락했고요. 특히 충격이 반도체 대표주들에 집중됐어요. 네. 여러 외신이나 국내 보도를 종합해보면 삼성전자가 2.3%, 그리고 SK하이닉스는 무려 4.4%나 급락했습니다. 코스피 전체 하락률보다 훨씬 더 큰 폭이죠. 4.4%면 정말 크네요. 네, 이 숫자가 주는 충격도 크지만 이게 단순히 개별 기업의 문제를 넘어서 반도체 업종 전체, 더 나아가서는 한국 증시 전체의 투자 심리를 그냥 확 냉각시켰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국내 문제로만 볼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사안을 주목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 조치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 이렇게 큰 타격이 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아주 흥미로운 그러면서도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두 회사의 중국 생산 비중입니다. 아, 중국 비중? 네,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이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회사의 핵심 제품 D램하고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상당 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나옵니다. 상당 부분이라면 어느 정도인가요?
그 로이터나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외신 분석을 보면요.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생산의 한 40% 정도를 중국 시안 공장에서 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D램의 거의 40에서 50%, 그리고 낸드 플래시의 한 20% 이상을 각각 우시랑 다련 공장에서 생산하는 걸로 추정됩니다. 40%요? 와, 정말 생각보다 훨씬 높은데요. 거의 생산 능력 절반 가까이가 중국에 있다는 건데 이거는 단순히 현재 생산량 문제뿐만 아니라 미래 경쟁력에도 영향이 크겠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당장의 생산 차질 우려도 물론 문제지만 더 심각한 건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기술 경쟁력이요? 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끊임없이 미세 공정 개발하고 생산 라인 업그레이드 해야 하는 그야말로 속도전이잖아요. 그렇죠. 계속 투자해야죠. 그런데 이번 제재로 인해서 예를 들어 최첨단 EUV 노광 장비 같은 핵심 미국산 장비가 중국으로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중국 내 공장의 기술 업그레이드가 늦어지거나 아예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단순히 지금 물건을 못 만드는 건 넘어서 미래를 위한 기술 개발 자체가 막힐 수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결국 중국 공장은 점점 기술적으로 뒤처지는 뭐랄까 구형 공장이 될 수밖에 없고요. 이게 결국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나 수익성에 장기적으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심각하네요.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D램, 낸드 플래시 공급망에도 큰 불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단순히 이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 지형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그런 중대한 리스크 요인인 거죠. 아까 말씀드린 40%라는 숫자는 단순 생산 비중을 넘어서 이 글로벌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하고요. 정말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네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기업들은 지금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나온 입장이 있습니까? SK 하이닉스는 비교적 좀 발빠르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한국이랑 미국 정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책을 찾겠다 이렇게 밝혔죠. 아무래도 D램, 낸드 둘 다 중국 생산 비중이 높다 보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은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아직 이번 VEO 철회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삼성이 조용한 이유는 뭘까요? 상대적으로 낸드 플래시 위주니까 타격이 덜하다고 보는 걸까요? 아니라 뭔가 내부적으로 다른 계산이 있는 걸까요? 좀 궁금한데요.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성의 경우엔 D램 주력 생산 기지가 한국 평택에 있잖아요. 그리고 낸드 역시 평택하고 시안으로 이원해 되어서 SK 하이닉스보다는 충격을 좀 흡수할 여력이 상대적으로 크다. 이런 분석도 있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정부하고 물밑에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대응 전략을 짜느라 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섣불리 입장을 내기보다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서 최적의 대응책을 찾으려는 의도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분명한 건 삼성전자 역시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앞으로 두 회사가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걸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단기적인 대응이랑 좀 장기적인 그림이 다를 것 같은데요. 100억, 200억, 300억 이상 수익을 낸 슈퍼개미 전업 투자자들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시장에서 10배 이상 올라가는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중장기로 수익을 내는 경우. 둘째, 매일매일 단타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서 큰 자산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두 경우 모두 다른 사람이 추천해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하거나 남이 알려주는 정보로 수익을 내는 슈퍼개미는 없습니다. 공통점은 다들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해서 탁월한 투자 실력을 쌓고 그것을 기반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께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이 떠먹여주는 종목, 정보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투자 실력을 키워서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고 그 안에서 주도주를 발굴해야 10배 올라가는 텐베거 보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수익을 쌓아서 슈퍼개미가 되는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책은 저희가 출판한 것도 아니고 책 저자와 저희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단지 읽었던 책 중에서 구독자분들의 투자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을 골라서 선물을 드릴 뿐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는 역시 그 120일 유예 기간 동안 미국 정부를 상대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얻어내려고 협상에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어떤 장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느냐, 허가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걸 명확히 하고 예외를 좀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겠죠. 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생산 거점 다변화에 더욱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한국의 평택이나 용인 클러스터 투자 또는 미국 내 신규 공장 건설 같은 걸 통해서 중국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춰나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해 보입니다. 아, 역시 탈중국 혹은 중국 리스크 분산이군요. 네, 파이낸셜 타임스 같은 외신에서는 미국의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일본이나 유럽산 장비 도입을 검토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고요. 결국 어떤 형태로든 탈중국 또는 중국 리스크 분산이라는 큰 흐름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기업들의 움직임을 살펴봤는데요. 조금 한 발 물러서서 보면 이건 단순히 개별 기업이나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훨씬 더 큰 어떤 지정학적인 게임의 한 단면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맞습니다. 정확히 보셨어요.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인 미국과 중국 간의 치열한 기술 패권 경쟁, 특히 그중에서도 반도체 전쟁의 최전선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반도체 전쟁. 네, 아시다시피 반도체라는 게 인공지능 AI, 5G 통신, 자율주행차, 첨단 무기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지배할 거의 모든 미래 기술의 핵심 기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 모두 국가의 명운을 걸고 이 반도체 기술 우위를 확보하려고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부유 조치도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중국의 그 첨단 반도체 기술 굴기, 이걸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인 핀셋 타격이다. 이렇게 봐야겠군요. 특히 특정 기술 수준 이상의 장비를 딱 겨냥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고요. 정확합니다. 미국은 중국이 최첨단 반도체 자립 능력을 갖추는 걸 막기 위해서 수출 통제, 투자 제한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거든요. 이번 VEU 자격 철회는 그 전략의 일부로서 한국 기업의 중국 공장을 통해서 첨단 기술이나 장비가 중국으로 흘러 들어가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따라서 이런 종류의 갈등이나 규제는 이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계속 이 고래 싸움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죠.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거대한 지정학적 파도 속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은 어떤 과제를 안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줍니다. 첫째는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생산 의존도가 얼마나 큰 위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하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 그리고 생산 거점 다변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네. 둘째는 핵심 반도체 장비나 소재의 높은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특히 미국이나 일본 등이 꽉 잡고 있는 첨단 장비 분야에서 기술 자립도를 높여야 하고요. 셋째는 이걸 뒷받침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과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거죠. 최근 논의되는 K-칩스법 같은 것들 말입니다. 아, 그 반도체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하거나 R&D 할 때 세금 혜택 주고 규제 풀어줘서 국내 반도체 생태계를 좀 치우자는 그 법안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K-칩스법 같은 정책을 통해서 기업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투자하고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미중 사이에서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정교한 외교 전략도 필요하고요. 단순히 기업 차원의 대응을 넘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공급망 안정화, 기술 자립, 정책 지원, 외교적 노력, 이 네 바퀴가 함께 굴러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까지 상황의 배경과 맥락, 그리고 기업과 국가 차원의 과제까지 짚어봤는데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복잡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 투자자로서 혹은 시장 참여자로서 당신은 무엇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기적으로는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국면입니다. 이건 분명해요. 따라서 그 120일 유예 기간 이후에 발표될 미국의 최종 규제 내용과 범위, 또 여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대응 결과,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놓을 구체적인 경영 전략 같은 것들을 면밀히 주시해야 합니다. 네, 확인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섣부른 예측보다는 확인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가 촉발할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 움직임, 예를 들면 다른 국가나 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오늘 저희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추가 제재, 특히 VAEU 자격 철회 소식이 한국 증시에 미친 직접적인 영향과 그 깊은 배경을 다각도로 파헤쳐 봤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높은 중국 생산 비중이 왜 아킬레스건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기업 이슈를 넘어서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도 살펴봤고요. 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기업들이 찾아볼 수 있는 대응 전략과 장기적인 과제, 더 나아가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핵심 기술 자립이라는 국가적 과제의 중요성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현재 상황이 엄중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 변화의 방향을 제대로 읽는다면 또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렇게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자로서 당신은 어떤 관점을 유지해야 할까요?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인 변동성에 너무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좀 더 긴 호흡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듯이 이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섣부른 저점 매수라던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것이 현명해 보입니다. 리스크 관리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네, 신중론이군요. 하지만 시야를 조금 더 넓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위기가 한국 반도체 산업에 오히려 전화 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위기 속 기회라 구체적으로 어떤 기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요. 이번 사태로 인해서 국내 기업들이 그동안 좀 미뤄왔던 헬씀 장비나 소재의 국산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거나 아니면 해외 생산시설의 국내 유턴, 즉 리쇼어링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 국산화나 리쇼어링이요? 네. 이게 단기적으로는 비용이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특히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소부장, 우리가 흔히 소부장이라고 부르는 강소기업들이 새롭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소부장 기업들이요? 네, 가령 미국의 규제를 받지 않는 특정 공정의 장비라던가 새로운 소재 개발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있다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죠. 따라서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너무 연연하기보다는 이런 구조적인 변화 속에서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을 발굴하고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는 전략, 이런 걸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종종 기존의 질서를 허물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죠. 지금 당장은 불확실성의 안개가 짙게 드리워져 있지만 냉철한 분석과 장기적인 안목으로 이 변화의 파고를 헤쳐나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본 것처럼 지정학적 압박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외부적 압박과 내부적 필요성이 맞물리면서 현재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는 어떤 혁신적인 기술적 돌파구가 바로 여기 한국에서 마련되거나 혹은 기존의 경쟁 구도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간 혹은 기업 간 협력 모델이 탄생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위기의 다른 이름은 정말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에 더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등락이 있습니다. 상승장이 지나가면 하락장이 찾아오고 하락장이 지나가면 다시 상승장이 찾아오죠. 하락장에는 누구나 시장 대응이 어려워서 수익을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상승장이 찾아와 많은 기회가 있는 시장에서 누구나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미리 투자 공부를 하면서 준비가 되어 있는 투자자만이 기회를 발견하고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이 떠먹여주는 밥을 먹으려 하기보다는 스스로 공부하면서 준비되어 있는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는 구독자분들의 투자 공부를 돕기 위한 책 선물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는 주식 투자 단타 전략은 실제 단돈 15만 원으로 10억을 만든 전업 투자자의 노하우를 담은 베스트셀러입니다.
단타로 수익을 많이 내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자꾸만 손실이 쌓이는 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조건 이기는 탑다운 주식 투자는 상위 0.1% 트레이더들이 극찬하고 있는 시장을 읽는 노하우를 알게 해주는 베스트셀러입니다. 시장을 읽지 못하고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입니다. 채널에 구독만 눌러주셨다면 누구나 무료로 책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채널 영상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이벤트 참여 링크를 클릭하셔서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면 영상 업로드 주기마다 추첨을 통해 투자 공부에 도움이 되는 책을 선물 드립니다. 이벤트 참여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키우시고 저희 채널 성장에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